번에 나갈 내용은 아닌데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 우리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보고 운동이라고 할까요? 운동. 시간에 따라 물체의 움직임이 변하는 것 또는 이동거리가 변하면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체의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운동의 기록. 어떤 걸 사용하냐면요. 다중섬광 장치라는 게 있어요. 운동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중섬광 사진은 항상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주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체의 이동, 거리 또는 위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처음에 공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근데 1초가 지나고 나니까 공이 여기에 있고 또 1초가 지나니까 공이 여기 있고 1초가 지나니까 공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딱딱딱딱딱 찍는 것을 우리가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다중섬광 사진을 비교를 해볼 때 똑같아요. 얘도 처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는 1초 동안 요만큼 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뭐 여기쯤에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다중섬광 사진 A와 B가 있을 때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같은 시간당 이동거리가 차이가 나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다중섬광 장치라고 하면 그 장치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에서는 요만큼 가는데 1초가 걸렸다는 뜻이고 B에서는 요만큼 가는데 1초가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중섬광 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간격을 비교함으로써 속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A와 B 중에 누가 속력이 더 클까요? 누가 더 빨라? B가 빠르겠죠? 같은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가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건 우리가 뭐 100m를 주고 몇 초 동안 뛰냐를 보는 거지만요. 예를 들어서 10초를 주고 야, 뛸 수 있는 데까지 뛰어봐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더 멀리 간 사람이 더 빠른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더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느냐. 그래서 간격이 사실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는 것도 웃겨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격이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러면 속력은 뭘까요? 속력. 우리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전에 좀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속력과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이거 가속도 말고 평균 속력. 그리고 가속도. 놀랍게도 요거 4개가 다 다른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속력은 뭐냐면요. 빠르기의 정도겠죠. 얼만큼 빠르냐. 한마디로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냐라는 내용이 될 거예요. 이게 속력이.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요. 이동거리가 미터일 때 시간은 초를 많이 쓰고요. 단위를. 만약에 이동거리가 킬로미터라면 시간은 아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하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계산할 때 단위를 좀 잘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숫자를 쓰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쉬운 걸로 100km를 2시간을 가요. 그럼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은 1초에 몇 미터 갈까? 이걸로 한번 바꿔볼래요? 해봐 한번 다들. 은근히 어려워요. 단위 변환. 100km를 2시간에 갈 때. 미터 퍼 세크로는 얼마일까? 1초에는 몇 미터를 갈까? 킬로미터를 2시간에 간다. 얼마 나와요? 나도 계산 안 해봐서 해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러면 1000km는 몇 미터일까요? 일단은 각각을 단위 변환을 좀 해주셔야 돼요. 1km가 1000m지. 그럼 100km는 3개 붙이면 되겠죠?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미터란 말이죠. 그럼 이때 2시간은 몇 초냐? 우리 2시간 몇 분이죠? 120분. 1분에 60초지. 그럼 120분은 몇 초지? 7200초. 그러니까 지금 얘는 10만 킬로. 맞죠? 하나, 20, 100, 1000만, 10만. 10만 미터를 7200초에 걸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지. 아, 에반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할 수가 있고 대충 대략 한 15 대충 15 미터 퍼 세크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산기 도움. 한 13.8 대략 그 정도 나오네요. 13.8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변환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속도는 뭘까요? 속력이랑 속도를 우리가 막 그냥 섞어서 쓰죠. 뭐냐면 속도는요. 속력에다가 방향의 개념까지 더해진 거예요. 속력은 그러니까 숫자 값이고요. 속도는 내가 오른쪽으로 3m/s인지 왼쪽으로 3m/s인지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요. 부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왜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냐면 1단원, 통합과학 1단원이 끝나고 2단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물리예요. 요거랑 똑같은 건데 좀 더 심화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에 따라서 값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다 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오른쪽 왼쪽은 내 맘대로 정하면 돼. 나는 왼쪽을 플러스로 할래. 그럼 오른쪽이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거야. 그럼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산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3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 3m/s로 했어. 그 다음에 왼쪽을 마이너스 3m/s로 했어요. 근데 얘네 둘을 빼면 어떻게 돼? 더 갑자기 플러스가 되지. 얘네 둘을 더하면 0이 되지. 그런 식으로 내가 부호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제 계산값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들어간 속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다음에 평균 속력은 뭐냐 또. 이 평균 속력은요. 우리가 지금 위에 쓴 거는 사실 등속 운동,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을 때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쭉 계산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1초당 이동거리가 일정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속력을 그냥 구하면 돼.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 근데 요런 거 어떻게 할까? 뭐 다중성광 사진 찍었는데 이래. 이러면은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속력이 늘고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속력을 구해줄 방법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평균 속력, 그냥 얘네의 각각의 속력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을 찾는 그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됩니다. 얘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 거리, 속력이 어떻게 중간에 바뀌던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전체 거리 나누기 전체 시간. 설마. 자, 기록 중이군요. 또 기록 안 하고 있는 줄. 전체 시간 하면은 평균 속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막 풀다가 갑자기 평균 속력 이러면 엥? 평균 속력이 뭐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전체 거리 나누기 전체 시간. 그러면 사실 등속 운동에서는 등속 운동에서 속력 자체가 평균 속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가속도는 뭐냐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까지 이 속력과 속도 그냥 구하는 거는 등속 운동에서 얘기를 한 거야. 속력이 일정할 때. 근데 이제 가속도가 들어가는 순간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속력이 얘도 지금 가속도니까 사실은 방향값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가속도의 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속도의 크기, 방향을 빼고 크기만 써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속력이 변하는 정도고요. 얘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위에 그냥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나 변했는지 속력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속력의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 퍼 세크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세크가 들어가면요.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게 돼요. 이해됩니까? 요거 미터 퍼 세크가 요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시간
S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 나누기 S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운동의 종류. 우리는 운동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저기에 다 쓰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1번 운동 뭐냐면 등속 운동. 등속 운동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속 운동을 배우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힘이 없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힘이 없는 운동이냐? 우리 식 중에 F는 뭔지 알아요? F는 MA. 들어봤어요? F는 MA? 그냥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F는 MA 노래.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F는 MA라는 식이 있는데요. F가 힘이고요. M이 질량이에요. A가 가속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 속력이 일정하니까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얼마야? 0.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얘가 사라집니다. 그럼 F는 MA에서 A가 0이야. 그럼 F도 0이지. 그래서 얘는 힘이 없는 운동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물체가 움직일 때 항상 공기 저항이라든지 마찰력이라든지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해서 공을 굴린다고 해서 걔가 평생 영원히 앞으로 그냥 가지는 않죠. 언젠간 멈추잖아. 그 이유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이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은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마찰력이 조금 작은 곳이 어디냐면 아이스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공을 굴린다고 하면은 평지에서 굴리는 것보다 더 멀리 밀려나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적으니까. 공이 가려는데 막는 힘이 작아.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작겠지. 그런 겁니다. 등속 운동이고요. 등속 운동은요. 계산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요거 배웠을 거예요. 요걸로 계산 다 가능합니다. 등속 운동은. 왜냐하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속력에다가 이동한 시간만 곱해주면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속력이 일정하니까 전체 거리 나누기 전체 시간 해주면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우리는 그래프 해석하는 걸로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등속 운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총 2가지입니다. 등속 운동은 진짜 개 쉽죠. 어려운 게 뭐야? 등가속도 운동이 진짜 어려운 거지. 우리 뭐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그때 우리 시간에 따라 속력은 어떻게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럼 굳이 이런 단순한 그래프를 왜 주는 걸까?
여기서 알아갈 게 있으니까 줄 거 아니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시간이랑 속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어디를 구하면 되냐면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게 되면요. 이때 이 넓이는 x축 곱하기 y축이지. 그러니까 x 곱하기 y,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 거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그래프에서 넓이가 바로 거리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나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점점 늘어나겠지. 근데 그 늘어나는 비율이 어떨까? 요 그래프만, 요 그림만 봐도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 비율이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요,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1초 이동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동비례 그래프. 1초에 1m, 2초에 2m, 3초에 3m, 4초에 4m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다 라는 말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여기서는 넓이를 구해봤자 의미가 있는 값일까? 시간과 이동거리를 곱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뭔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울기를 구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x분의 y지. x가 시간이고요. y가 이동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 속력과 같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과 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기울기 1차 함수의 그래프 기울기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박민수 씨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이제 등가 속도 운동이에요. 등가 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속력이 일정한 크기로 변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증가속도 운동 중에서 뭘 볼 거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보게 됩니다. 그 종류예요. 증가속도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어떤 한 종류의 증가속도 운동을 본다는 거죠. 아슬아슬하다. 자유낙하 운동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 조건이 뭐냐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어떤 힘, 중력만 받아서 하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방금 전에 지금 사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등속 운동은 힘이 없는 운동인 반면에 등가속도 운동은 여기 중력이라는 힘이 있죠.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은 힘이 있는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할 때는 항상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는 MA에서 A라는 값이 있게 되죠. 이제는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F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의 값은 뭐냐면요.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F는 중력은 M 곱하기 얼마야? 중력의 크기는 M 곱하기 9.8이지. 그 9.8이요. 그냥 숫자가 아니고 사실 중력 가속도 상수였어요. 가속도 크기란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죠.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그 가속도인 9.8은 떨어지는 모든 물체에서 일정하다는 겁니다. 9.8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그래서 지금 공기정이 없을 때를 가정해요. 왜냐하면 중력만 생각하려고 하나의 힘만 생각하려고 지금 내가 밑에 쓰는 건 다 공기정이 없을 때를 가정하고 쓰는 겁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중력만 있다고 가정하면요. 모든 물체에는 중력 가속도가 얼마가 작용하는 거예요? 가벼운 돌멩이든 무거운 돌멩이든 다 떨어질 때는 9.8이라는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중력 가속도 상수인데 이 중력 가속도 상수는 무게에 상관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9.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량에 근데 또 중력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인데 질량은 다르지.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얘가 떨어질 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9.8이에요. 어떤 물체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같다는 거지, 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높이가 같은, 여기가 땅이고요. 높이가 같은 곳에 있는 물체, 두 물체를 비교를 해볼게요.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예요. 딱 봐도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나고 질량이 차이가 나겠죠. 얘가 10kg이라고 할 거고요. 얘가 1kg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떨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도달할 때 속도가 어떨까? 지금 높이가 같으면요.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은 속도도 같겠지. 속력도 같겠죠. 중력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F는 98, 10 곱하기 9.8이니까 얘는요. F는 9.8로 중력은 달라요. 근데 아래에 떨어질 때 속력에 관여를 하는 건 중력 가속도 9.8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높이를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3초라고 하면요. 둘 다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은 1초에 9.8, 2초에 19.6, 3초에 29.4가 되게 됩니다. 둘 다. 오케이? 알겠어요? 둘 다 속력은 29.4 m/s가 되게 되겠죠. 가해지는 중력은 달라.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거지로 꾸렸고요. 그래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그래프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한 판 정리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얘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때요? 일정하게 변하겠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그래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등속 운동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시간 이동거리일 때 이런 직선 그래프가 나왔고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시간 속력 그래프일 때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양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곱하기 속력을 했을 때 우리 원래 시간 곱하기 속력 하면은 이동거리였지. 근데 얘는요. 1초일 때는 요만큼 이동하고 2초일 때는 요만큼 이동하고 3초일 때는 이만큼 이동하고 점점 속도마다 시간마다 이동거리 양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곱하기 속력하면 이 네모를 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동한 건 요 절반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냥 x 곱하기 y를 하면요. 다 똑같은 시간, 속력이 같을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당 이동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 아래, 그래프 아래에 있는 게 거리긴 한데요. 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 거리를 구할 때는 그래프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계산할 때 가장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납득 가능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값은 뭘까? 기울기는 x분의 y니까 시간분의 속력이겠죠. 시간분의 속력은 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속도. 여기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보시면 정말로 일직선 그래프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운동이 끝났고 일주일 긋고 다음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 하면 되겠죠. 같이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빈칸도 채워보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운동이라는 거는요. 운동의 기록부터 보시면 돼요.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에 담아낸 거 우리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거리를 분석해서 속력 변화.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느리고 이동거리가 멀수록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면 시간당 이동한 거리. 미터 퍼 세크나 우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뭐 가끔 문제에서 센티미터 퍼 세크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단위 변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속력.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속 운동 보시면요. 1번 등속 운동, 빈칸 등속 운동이고요. 포인트 뭐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별표. 속력이 일정한 운동 밑줄.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 시간 속력 그래프는 넓이가 이동거리. 우리 설명 다 한 내용이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는 이동거리. 우리 운동의 예시 보시면 등속 운동의 예시, 속력이 일정한 거고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장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은요. 1번 자유낙하 운동. 얘는 공기 저항 없을 때 별표.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운동.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자유낙하 운동 1초에 9.8, 2초에 19.6, 3초에 29.4 이렇게 얘기했었죠. 속력이 자꾸 느네.
가속도가 항상 속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얘는 왜 늘어날까, 속력이? 아까도 약간 말했는데 공이 앞으로 가는데 결국에 멈추는 이유가 뭐였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이죠. 내가 공을 떨굴 거야. 공을 떨굴 건데 공은 어디로 떨어져,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지.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지? 아래로.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중력이 도와주는 거야. 같이 밀어주는 거지. 그러면 속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9.8로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중력이고요. 우리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하죠. 질량과 무게 다른 거 1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크기는 중력의 무게,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이 그냥 진짜 이 바닥 방향이 아니고 지구 중심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얘는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정도. 지구에서는 9.8입니다. 9.8. 중력 가속도 상수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량이 9.8이고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 몇 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속력은 시간의 비례. 더 오래 떨어지면 그만큼 더 가속도를 받아서 더 빠른 속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 본 그래프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상수인 9.8이고요. 이때 넓이가 뭐라고? 이동거리. 지금 거기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빗금 그어가지고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에서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 항상 그래프 그려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넓이를 구해야지 여러분이 안 까먹고 2분의 1을 잘해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기울기 넓이 구하는 건 다 알죠. 그러니까 안 빼먹고 잘한단 말이지. 그래서 밑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별표. 저 밑에 마지막 그림이죠.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다. 왜? 속력에는 질량이 관여하지 않아요. 중력 가속도 상수만 관여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력 가속도 상수는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다 9.8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력이 같다. 떨어지는 속력이 같다? 가속도가 같다. 그래서 우리 진공 중에서랑 공기 중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쭉 얘기한 상황은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그 진공 중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진공 중에서 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진다. 높이가 같으니까 동시에. 근데 공기 중에서는요. 이제 공기 저항을 받아요. 떨어진 중력 말고도. 그래서 공기 저항을 크게 받는 깃털이 쇠구슬보다 천천히 떨어진다. 공기 저항은요. 공기를 가르고 떨어질 때 공기가 떨어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력과도 떨어지는데 공기 저항이 크다. 밀어 올리는 힘이 큰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숙제는 30, 31, 32까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쭉 다 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필요 없는 문제를 뺐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였지? 다 했네요. 아휴,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